예, 자 반갑습니다. 정의대박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집필한 도파민 이야기 이게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됐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판매량이 확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파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새삼 좀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제 그 책에 다뤄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도파민이라는 게 뭔지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그렇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그렇고, 이제 뇌가 주로 즐겨 먹는 음식, 왜 우리가 삼시세끼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이 도파민, 세로토닌도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뇌는 늘 항상 있어야 하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와야 뇌는 건강한 상태가 잘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 도파민을 많이 어디다 저장해 놓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매일매일 적당한 양의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그게 분비가 되면서 뇌에 필요한 부위에 그런 호르몬들이 사용이 돼야 뇌가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도파민 관리를 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당장도 좋은 일, 일주일 뒤에도 좋은 일, 2, 3주 뒤에도 좋은 일, 두세 달 뒤에도 좋은 일, 1년 뒤에도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쭉 좀 나뉘어져 있어야 사람은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왜 오늘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날은 뭔가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도 그 다음날 또 도파민이 굶주린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안정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뭔가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도파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흔히 하는 문제가, 이게 도파민을 너무 과하게 취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서 굶주리는 시간을 이제 지내다가 또 도파민을 과하게, 이런 사이클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중독이 있는 분이 왔다. 그러면은 그분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유행위나 또는 성매매나 이런 게 확 늘어나는 시기를 보내세요. 그러다가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인 대리만족을 통해서 도파민이 좀 충분해지는 시기를 보내다가 이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 이제부터는 이제 성적인 욕구, 이거를 금욕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도파민이 완전 없어지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이러면은 내가 결심했던 그 금욕 생활이 조금씩 이제 흥분이 올라오면서 좀 뭔가 아쉽고 뭔가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또 생기면서 막 뭔가 욕구가 올라오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면 또 계속 지나친 자유행위나 성매매를 또 하면서 도파민을 확 대리만족받는, 그래서 이제 꾸준하고 안정이 되어 있는 도파민 공급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왔다가 또 금욕이 됐다가 또 과다했다가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욕구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구나. 나는 중독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이런 게 이제 도파민 관리가 좀 잘 안 돼.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중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도파민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이 도파민이 늘 나한테 공급이 돼야 나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올 만한 곳을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우연히 담배를 피고 있지 않았는데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은 이 담배라고 하는 게 니코틴이 올라가면서 도파민이 올라가게 돼요. 아주 강한 자극은 아니지만 담배에 대한 이 니코틴 자극이 이 뇌에서 이 엔돌핀 시스템을 조금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한 번 담배를 피웠을 때는 그냥 이게 이걸 사람들이 왜 하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런데 도파민이 조금 올라오니까 이게 약간 이 엔돌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담배라는 거에 여기 도파민이 좀 나오네? 하고 이제 엔돌핀이 조금 움직여서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생각하면은 엔돌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도파민에 대한 욕구 이거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이제 욕구를 올리면서 도파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강해지고 또 조금 강해지고 그래서 담배를 몇 번 피우다 보면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엔돌핀 시스템이 결국은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하루를 생활하면서 이 담배로 인해서 얻어지는 도파민이 이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이 정도라도 내가 유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담배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담배가 없으면은 뭔가 좀 허전하고 좀 불편하고 생각도 나고 이런 상태. 그래서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움직이게 되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다가 담배를 피우는 거를 몰랐는데 가족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부모를 실망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주 결심을 하고 원단도 사고 사탕도 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담배에 대한 욕구를 꼭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되면 내가 공급받던 도파민이 또 담배를 이제 안 피면서 금연을 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뇌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되게 내가 도파민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약간 좀 뭔가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 그래서 뭔가 다른 데서 도파민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자극적인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또 나한테 욕구가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담배를 끊었더니 먹는 욕구로 가가지고 잠깐만 탄수화물 단 거 이런 게 더 땡겨서 이런 걸 먹는 행위도 도파민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담배가 채워졌던 부분 이게 부족한 부분을 먹는 게 좀 채워준다든지 또는 성적인 욕구 이런 게 더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술을 더 마시게 된다든지 이런 내가 부족해진 이 도파민 레벨을 메꿀 수 있는 형태로 또 다른 중독에 관련된 것들이 또 욕구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중독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랬다가 다시 내가 어느 순간 안 되겠어. 담배를 좀 다시 피워야 되겠어. 이래서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면 이 뇌에서는 담배가 그동안 줬던 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거니까 이 담배에 대한 욕구를 더 크게 만들어요. 이 엔돌핀 시스템이. 그래서 왜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면 더 많이 피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뇌가 옛날에 담배가 나한테 줬던 이 도파민의 레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단이 되었던 그게 이제 멈췄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더 하려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더 대리만족을 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건 이제
식욕이나 이런 것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 누구나 아주 굶주리고 있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점점 정상화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이 엔돌핀 시스템이 왜 나침판 역할을 해서 나침판 역할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을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엔돌핀 지도가 뇌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독하고 매우 관련이 되어 있는데 중독이 되기 전 상태는 내가 취미생활도 도파민이 나오고 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도파민이 나오고 친구 관계에서도 도파민이 나오고 이렇게 건전한 여러 가지 것들의 도파민이 이제 나오는 곳에 엔돌핀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도박을 하는 순간 도박이 엔돌핀을 몽땅 다 가져가게 됐어요. 굉장히 강한 자극이 돼서 내가 도박은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뭐 어느 순간 한 10만 원 딱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 100만 원,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순간 뇌에서는 굉장히 다양의 엔돌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 곳에 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면 이 엔돌핀이라는 게 다른 데서 다 빠져나와서 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순간 엔돌핀이 도박으로 다 가는 순간 그때는 취미생활도 별로 그렇듯하고 별로 원치 않는 상태, 가족들과 만나도 별로 내가 도파민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친구들을 만나도 시시하고 그래서 오직 이런 도박이라고 하는 중독 쪽에 빠지게 되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왜 도파민이라는 게 뭐 아주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뇌에서는 삼시세끼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뇌는 꾸준히 안정되게 일정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게 도파민이고요. 내가 한번 많이 먹었다고 해서 많이 도파민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지도 않고요. 또 어딘가 뭐 저장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지도 않고 그래서 도파민은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 이야기 뭐 다른 채널에 소개도 되고 이래서 도파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도파민과 엔돌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